JTBC는 왜 서지현 검사를 어떻게 섭외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. 현직 검사가 나온 것이 거의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다른 언론사에선 나올 거라고 예상도 안 하고 섭외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부딪혀보는 게 저희들의 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어느 분과의 인터뷰든지 간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인터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. 사실 그 인터뷰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인터뷰들의 연속이었죠. 아마 여러분들도 취재를 하면서 같은 감정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, 그래서 우리 이용자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우리 취재 기자들도 심리 상담을 받았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취재들이었습니다. 이제 시작을 서지현 검사님 얘기로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순서이기도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나와서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게 이른바 미투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. 이제 피해자들이 행복해졌으면 내가 또다시 인터뷰에 응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. 그런데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뷰를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. 안태은 검사 사건 재판도 아직 완전 결론이 나진 않았죠. 가장 그래도 호응이 컸던, 공감대가 높았던, 가장 놀랐던 그 사건조차도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미투 일련의 사건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연희단 거리패 이윤택 연출가 그 성폭행 사건을 취재를 했었는데요. 그 미투 관련 사건들을 보도를 할 때 그 댓글이나 반응들이 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이 경우에는 워낙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고 좀 악의적이, 물론 모든 사건이 다 악의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논란이 거의 있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분들이 그 사건을 용기를 내서 고발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러 나선 이후에 많은 2차 피해들을 입으셨었습니다. 다른 단원들로부터 몸을 담았던 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, 무슨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, 너가 예전에 했던 행실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, 있는 그대로 저희가 다 기사를 쓸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많았고요. 그나마 다행히 재판부가 이 이윤택 연출가에게 중형을 선고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2심, 3심은 남아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미투 폭로 혹은 그 고발 나서서 용기를 낸다는 게 그 순간에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 과정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저도 제 스스로 많이 공부를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성 남성을 떠나서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성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미투 운동은 그냥 평등의 문제다, 평등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미투 이후에 법안이 한 140개 정도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됐어요. 근데 올해 통과가 된 거는 정춘승 의원이 발의했었던 나머지 수많은 법들은 그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도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